그러면 내가 이제 유분이 너무 많고 맨날 번들거리고 막 이러는 분들은 바르면 안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지성이고 뭐 내가 유분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위들에는 좀 예방적으로 조금씩 발라주셔도 이제 주름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꿀원장 강현수입니다. 피부 고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름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주름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고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세린 사용이 아닐까 싶어요. 바세린을 사용하면 내 주름이 다 없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정작 바세린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피부가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이러한 바세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나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세린이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걸까요? 그 바세린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바세린 통에 보면 다 전성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페트롤리튬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롤리튬이라는 성분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페트롤리튬 이런 끈적거리는 이제 그 성분은 정제된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름 덩어리인 거죠. 바세린을 바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랑 그런 효과를 바세린이 어떤 성분이 그런 효과를 주는 건지. 사실 이제 바세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트롤리튬 성분이잖아요. 그 기름 덩어리라고 했는데 기름 덩어리를 얼굴에 바른다 몸에 바른다 생각하면 참 겁나잖아요. 기름인데 실제로 이 자체가 해주는 역할은 늘 강조하는 우리 피부 보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좀 강화하는 역할. 우리가 피부를 이제 좀 튼튼하게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습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수분제라는 것과 밀폐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수분이 공급됐으면 이제 그걸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기 위해서 기름이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션, 크림인데, 이걸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부가 건조하고 막 민감하고 그래서 이걸로도 안 될 때 보호막을 하나 더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가 오는데 기본적으로 쓰던 이제 뭐 로션이나 크림은 우산 같은 역할이지만, 우리가 우산 써도 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완전히 차단해주는 뭐 그냥 이제 차단막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해주는 게 우리 피부가 수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수분을 가지게 됐을 때의 효과는 건조감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기름막이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름에 의한 막을 씌워주는 게 사실은 피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이라서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피부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1차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보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세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에도 이제 제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장벽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항상 이제 피부를 얘기할 때 논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씨앗을 이게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고 비가 막 물이 아예 없고 그러면 이게 갈라지잖아요. 제대로 작물이 안 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고 민감하면은 이제 그만큼 피부 자체가 일단 건강하지 않은 걸 떠나서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게 움직임이죠. 움직임에 의해서 큰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이제 자글자글한 주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세린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보호를 해주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윤기가 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름 바르면 이제 그러면서 좀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장벽이 지켜지면서 큰 주름들 말고 이제 조금 자글자글한 잔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고, 그 생겨 있는 것도 조금 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세린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세린이 좋잖아요. 뭐 잔주름을 좀 안 생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써야 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써야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구분을 지을 때 건성이냐 지성이냐를 구분하잖아요. 그럼 건성인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한 진짜 악건성인 분들 있잖아요. 피부도 엄청 얇고 건조하고 막 그런 분들은 쓰면 너무 좋다. 실제로 우리가 지성인 분들은 주름 걱정보다는 오히려 피지 걱정, 트러블 걱정이 더 많죠. 사실 실제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조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가 주름이 잘 생기고 늘어짐이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얼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얇게 발라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유분이 너무 많고 맨날 번들거리고 막 이러는 분들은 바르면 안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특히 우리 T존 얘기하잖아요. 뭐 이마, 뭐 코, 턱 뭐 이런 부위까지 해서 이제 유분이 가득한데 딱 그 눈 밑이나 눈가 같은 피부 있잖아요. 얇고 피지가 별로 없는 목 이런 데, 그런 데는 그래도 지성인 분들도 얇아요, 피부는. 그리고 피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위는 생각보다 잔주름이 잘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성이고 뭐 내가 유분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 피지가 적은 눈 밑, 눈가나 뭐 목 이런 부위들에는 좀 예방적으로 조금씩 발라주셔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주름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분들이 쓸 수는 있으나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부위에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타입을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인데 우리 뭐 흔히 뭐 수부지 얘기하잖아요. 수부지. 수분 부족한 지성이 있잖아요. 나는 지성인데 나는 건성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이지만 내가 실제 느끼는 피부 당김이라든지 민감도는 높으신 분들이 보습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계절에 따라서도 이제 좀 찬 겨울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보습이 더 중요한데, 이럴 때 보습을 좀 더 잘하려고 과도하게 바세린까지 해서 바른다거나 이러면 아예 그런 피지 구멍을 막아버려서 피지가 아예 못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트러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건성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부위에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 타입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바세린을 발라도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이제 바세린을 어떻게 발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바르는 게 과연 맞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세린은 조금씩은 어디든 써보셨을 텐데 이게 진짜 끈적끈적거려서 그냥 어디든 바르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걸 떠나서 바세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우선은 기본적인 나의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바세린이 무조건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충분하게 보습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자주 발라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 추가적으로 써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도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아요. 저도 지성이고 그래서 당김이 그렇다고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 아까 말씀드렸죠. 눈 밑, 눈가나 이제 목주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위에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럼이나 뭐 앰플 같은 거를 물 성분이죠. 그걸 충분히 바른 다음에 뭐 로션이든 크림이든 그런 성분에
전 정말 소량을 섞습니다. 소량을 섞어서 이제 같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서 요걸 이제 얼굴에 바르죠. 나머지 바르고 나서 일부를 좀 더 덜어서 저도 이제 바세린 거의 다 썼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정말 뭐 면봉이 있으면 면봉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전 손 씻어서 손끝으로 살짝 묻혀서 정말 이제 티가 날 듯 말 듯 이 정도 만약에 크림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묻어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더는 게 아니라 묻어 나올 정도만 소량 섞는 거야. 이렇게만 섞어도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전의 느낌보다는 조금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이거를 그냥 바르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 밑이나 눈밑, 눈가 이런 데를 바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 이런 데 이제 넓게 바르는 거. 실제로 썩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통해서 우리 피부를 더 확실하게 보습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깊은 주름에는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제 얼굴 전체를 쓰셔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크림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비율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한 5분의 1 이하로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써야 되겠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꾸준히 해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하루 이틀 한다고 늘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홈케어가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몇 달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귀찮잖아. 이게 뭐 매번 바세린 쓰는 거 귀찮고 막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해요?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쓰던 보습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서 쓰는 거지, 좀 자극될 만한 제품을 쓸 때는 조금 일단 며칠은 좀 피하고 하는 게 좋다. 뭐냐, 이전에 얘기했던 뭐 이제 레티노이드 성분의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피부 자극감 주는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쓸 때 이런 밀폐제에 의해서 자극감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부가 맞지 않을 때 피지 배출이 안 될 정도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얇게 바르는 거. 모공을 과하게 막지 않도록 지성인 분들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쓰는 걸 통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피부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쓰지만 얘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 사용해야 되는데 또 꼭 써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한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을 바를 때 내가 좀 너무 건조감이 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세럼, 물 주고 크림을 덮는데, 이제 이때 그냥 바세린을 조금만 아까처럼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고 거기 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선크림 바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의 순서대로 가주시면 되고, 저녁에는 보습을 자주 하자. 병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습제를 자주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에 한 번씩 발라야 되냐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는 없다. 신경 써서 바를 수 있으면 자주 뭐 시간마다 발라주면 좋다. 왜냐하면 바를 때마다 다르거든요. 바를 때마다 피부가 이렇게 건조했었나 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화장실에 두자. 우리가 저녁에도 밤에도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서 거기 위에 크림 한 번씩 바르고 나오자. 이렇게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저녁 보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이. 그만큼 그 긴 시간을 뭔가 한 번에 내가 보습을 하겠다 그러면 크림 바르고 위에 바세린 좀 잘 덮어주면 그만큼 밤 사이 동안 충분한 보습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어차피 뭐 내가 바를 거 다 바르고 바세린 덮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 저녁에는 마지막에 바세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바세린인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피부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사용하고 난 이후에. 뭐냐면 바세린을 한 번만 써도 그 다음 보면 피부가 좀 맨들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편안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내 피부에 맞춰서 내 피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당량의 바세린을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주름 예방하실 수 있고, 나아가 뭐 보습은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